자, 26강에서는 이제 지금 기저 ANA 글레이드, 그 다음에 호라비 꽃대목 플러스 목련군, 그리고 외떡잎 식물의 분류군의 진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진정 쌍떡잎 식물입니다. 진정 쌍떡잎 식물에서 붕어 마름목, 그건 빼고, 그거는 이제 ANA 글레이드 설명한 이후에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진정 쌍떡잎 식물로 넘어갑니다. 진정 쌍떡잎 식물을 디파인하는 공유 파생 형질은 꽃가루가 3구형 또는 309형 또는 30형에서 유도된 꽃가루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대부분 모노술케이트 타입이거나 또는 모노포레이트 타입이거나, 아까 뭐냐면 벽과식물도 구멍이 꽃가루가 하나 있죠. 그렇듯이 이제 그런 그룹을 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은 목련군과 같은 것들은 모노술케이트 타입이에요. 꽃가루 바라구멍이 하나인데 길쭉하게 이렇게 이제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솔코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꽃가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정 쌍떡잎 식물은 이들 식물들과 다른 공유 파생 형질이 뭐냐면은 꽃가루가 3구형이거나 또는 3공형이거나 또는 309형이거나 여기에서 유도된 369 또는 거기에서 변형된 유형의 꽃가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가루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바라구멍이 두 개가 바라구가 보이고 뒤쪽에 이제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도면에서 보면 그렇고 극쪽에서 보면은 세 개의 글로브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구형 또는 30형 또는 309형에서 유도된 꽃가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진정 쌍떡잎 식물의 공유 파생 형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꽃가루의 변형 유형이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피나무 종류의 이제 꽃가루고요. 요거는 뭐냐면 에란티스, 메가 에란티스 그쪽에 속하는 식물들의 꽃가루인데 다 309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쌍떡잎 식물을 우리가 분류군으로는 유다이콧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다이콧, 쌍떡잎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 쌍떡잎 식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전체적으로 4개 또는 5개 목으로 된 기저식물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글레이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식물이 미나리 아제비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멘션했던 이 아프리카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고 하는 프로테아목, 그 다음에 해양목목, 북살리스, 그 다음에 수레국, 뭐냐면 식물목, 이 트로코덴드레이시, 이쪽 그룹이 기저군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빼고 나머지 진정 쌍떡잎 식물을 코유다이콧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군. 야,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 쌍떡잎 식물에서 진짜 쌍떡잎 식물에서 또는 거기에서 또 핵심 진짜 쌍떡잎 식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돼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비공식명이에요. 즉 뭐냐면은 개통수에서 하나의 모노파일레틱 그룹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만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 군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구네라 목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분지하고 난 다른 그룹을 오화피군이라고 해요. 펜타페탈리. 그러니까 화피가 5개로 이제 고정된 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꽃의 기관 형성에 관계되는 유전자 ABC 클래스 유전자가 정말 잘 작동되는 그런 군이에요. 화피가 5장으로만 구성된 군. 그리고 이제 오화피군을 내는 크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광역 장미군하고 광역 국화군으로 나눕니다. 슈퍼라고 여기 표시해놨어요. 슈퍼 에스로지디, 그러니까 광역 국화, 이제 뭐냐면은 장미군, 슈퍼 에스테리디, 광역 국화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광역 장미군은 기저분류군인 이제 뭐냐면 버무기목이라든지 포도목을 제외하고를 다시 장미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장미에서 이제 좁은 의미의 장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미군은 또 두 개의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군, 그리고 또 다른 군 하나가 뭐냐면은 아욱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큰 클레이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목들이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에스테리디라고 해서 광역 이 국화군에는 기저군으로서 여기 이제 단양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벌베르놉시달리스, 우리나라에는 없는 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오필랄리스, 석중목하고, 그리고 이제 국화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화군은 또 기저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코날리스하고 에리칼리스 두 개를 빼고 나머지를 다시 나누는데 이제 두 개의 모노파일레틱 클레이드인데, 하나는 라미드, 그러니까 꿀풀군, 또 다른 하나는 초롱꽃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이 전반적인 스킴이에요. 진정 쌍떡잎 식물의 베이살군들이 몇 개가 있다. 여기에는 45개 목이 있는데 그 중에 5개 목이 이제 베이살군이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고, 그 중에 구네랄리스를 제외하고를 오하피군이라고 하고, 오하피군은 다시 광역장미군과 광역국화군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압축해서 지금 내가 여기 표현을 해놨어요. 진정 쌍떡잎 식물에는 아까 얘기한 미나리아 아제비목, 프로테아 목,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아 목하고 합해서 우리나라에 나도밤나무라는 게 남쪽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완도 실습 나오고 같이 다녀온 사람들은 나도밤나무를 관찰을 했을 텐데, 뭐냐면은 그게 속하는 분류군을 우리가 나도밤나무 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테알리스하고 근연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레나무 목, 트로코덴드랄리스,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목 목, 여기까지를 기저진정 쌍떡잎 식물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클레이드가 아니고 글레이드를 이룹니다. GLAD, 글레이드. 그래서 등열군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하나 클레이드를 이루는데, 이게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군이에요.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은 우리가 구네리다이 해가 강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군 중에 구네라 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두 개의 이제 오하피군이 형성이 되는데, 이 오하피군은 단계통군이고, 이 오하피군은 딜레니아 목을 제외하고는, 요거는 이제 중간에 뭐냐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는 분류군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광역장미군하고 광역국화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장미군은 다시 기저군인 버무기목, 그 다음에 포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장미군으로 구성된다. 장미군은 16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콩군이고 8개가 아욱군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에스테리디, 광역 장미, 이제 광역 국화군은 기저군으로서 단양목이 있고, 산타랄리스, 주로 이제 기생식물들로 주로 구성된 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중목하고 메자나무 아제비목, 이 벌베르놉시달리스, 벌베리스하고 유사하다, 그런데 아제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고 주로 이제 칠레 쪽에 분포하는 식물인데, 이 두 개를 제외하고를 우리는 이제 국화군이라고 한다. 국화군은 다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꿀풀군과 초롱꽃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유다이콧의 계통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이제 분류군들 하나씩을 모아서 내가 여기 지금 이제 꽃을 모아놨는데, 이게 이제 미나리아 아제비목의 대표 식물로 내가 이제 그 헤파티카를 여기 선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알리스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사비알리스의 대표적인 식물, 나도밤나무 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레나무 목, 트로코덴드랄리스, 그 다음에 북살리스, 해양목목, 그 다음에 이제 구네랄리스,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요 위쪽 열은 그러니까 이제 기저 진정 쌍떡잎 식물이고요. 이 구네라목,
그다음에 이제 구네라목에서 주로 이제 장미군과 이제 국화군 슈퍼 로지디, 슈퍼 에스테리드로 가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게 딜라니알리스 목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 로지디에서는 여기 바이탈리스 꽃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열려서 꽃이 열리면은 화피가 완전히 덜러덩 없어져서 수술과 암술만 남는 포도목,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삭시프라갈리스, 버무기목, 그리고 이제 장미군의 콩군하고 그 다음에 아욱군을 여기 대표적으로 내가 선정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 에스테리디 쪽에서는 주로 이제 단양목 식물이 있고 그리고 카리오필랄리스, 그다음에 미나리 그 볼베르도프시달리스에 속하는 이 칠레에 분포하는 식물, 그리고 이제 국화군에서 크게 뭐냐면은 초롱꽃군하고 꿀풀군을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보면은 이 슬라이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진정 쌍떡잎 식물의 전반적인 계통을 이해하도록 여기 표시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이해했으면은 진정 쌍떡잎 식물의 전반적인 거는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표시를 해 놨는데 미나리아지미목, 프로테아목, 나두밤나무목, 그다음에 수레나무목, 해양목목, 기저분류군 4개의 글레이드를 이루는 군이고, 그다음에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군이 40개 목이 있는데 이제 구네라목, 딜레니아목을 빼고는 광역장미군과 광역국화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구네라 강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구네라 목에다가 오하피군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오하피군은 아까도 딜레니아목, 그다음에 광역장미군, 광역국화군으로 구성됐다. 광역장미군에 18목, 그다음에 광역국화군에 20목이 있다. 다시 광역장미군은 버무기목하고 포도목 플러스 장미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미군 16목은 장미군 16목은 다시 콩군 8개 목하고 아욱군 8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광역 국화군은 다시 단양목하고 벌베르도프시 메자나무 아제비목, 그다음에 석중목, 그리고 국화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화군 17개 목은 또 다시 층층나무목, 진달래목, 핵심 국화군 코어 에스테리드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국화군은 다시 초롱꽃군 7개 목, 꿀풀군 8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전반적으로 진정 쌍떡잎 식물이 전체 식물계의 거의 75%를 차지하는 70%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식물계의 전반적인 스킴은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장미군, 국화군들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아까 이제 콩군하고 장미군은 아욱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8개 목, 그다음에 이제 국화군은 아까 초롱꽃군하고 그리고 이제 꿀풀군 이렇게 구성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들 분류군에서 중요한 과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저 글레이드를 이루는 진정 쌍떡잎 식물군에서 먼저 이제 미나리 아제비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자나무과라든지 양귀비과라든지 미나리 아제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 중에 하나다. 왜? 종수도 많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알리스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연과 식물. 수령과 식물은 ANA 글레이드의 님피알리스 2번째 글레이드로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넬룸보, 연만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연과 식물, 그 다음에 이제 버즘나무과 식물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살 코어 유다이콧 중에서 이제 슈퍼로지디, 슈퍼 에스테리디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슈퍼로지디에서는 이 버무기목의 버무기과, 버무기목의 돌나물과, 포도목의 포도과,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 에스테리디, 로지디는 나중에 이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 베이살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저진정 쌍떡잎 식물은 단계통군이 아니고
글레이드 등열군을 형성한다. 그래서 개통학적으로는 여러 개의 글레이드들이 모여 있는 비공식적인 그룹이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걸 아까 얘기했던 거를 여기 지금 슈퍼로지디의 개념, 슈퍼 에스테리디의 개념, 오하피군우 개념, 구네리디의 개념,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의 개념, 그다음에 진정 쌍떡잎 식물의 개념의 군우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집어 놓았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분지양 군이 이 뭐냐면은 미나리 아제비목입니다. 미나리 아제비목은 우리 주변에 이제 또 다른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으름과라든지 또는 방귀과 또는 뭐 영춘목은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과 세 과를 여기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메자나무과, 양귀비과, 미나리 아제비과. 그래서 메자나무과하고 그 다음에 이 미나리 아제비과는 서로 자매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열을 포함한 전체 계열과 자매군인 게 양귀비과예요. 자, 이제 이 메이저 그룹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으름과 식물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요거는 이제 으름꽃인데요. 요거는 암꽃이고 요거는 수꽃들이에요. 암꽃보다는 수꽃보다는 암꽃이 훨씬 크죠. 그래서 수꽃들은 수술만 가지고 있고, 하피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은 6개이고요. 그 다음에 암꽃은 여기 지금 화피가 3개이고, 그 다음에 뭐 암술이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수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피가 3장이고 수술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은 비교적 간단한지만은 호박꽃과 같이 한 그루에 암꽃도 피고 수꽃도 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암꽃은 크고 수꽃은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을이 되면 이제 먹음직하게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코리안 바나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맛이 바나나 맛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씨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장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씨 없는 으름 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으름과 식물 중에 상록성인 식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멀꿀과 식물이 있습니다. 이 멀꿀 속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으름과 같은 계열인데, 이거는 화피가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외화피 3장, 내화피 3장. 그러니까 3의 배수이긴 한데 외화피, 내화피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암술은 이제 암꽃과 수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꽃이고요. 요게 암꽃이에요. 암꽃은 암술이 3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세모레 덩쿨과 또는 방귀과라고 하는 식물들인데, 요거는 이제 댕댕이 덩쿨인데, 이것도 이제 화피가 포가 3장이 밖을 싸고 있고, 화피는 3+3으로 되어 있고, 수수루 숫자는 3의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댕댕이 덩쿨, 그 다음에 세모레 덩쿨도 마찬가지고요. 3의 배수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은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모레 덩쿨 꽃들인데, 암술이 지금 이제 몇 개가 이제 여기 발달한 것도 있고, 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과 중에 하나가 이제 미나리 아제비목이 메자나무과인데, 요거는 세계적으로는 한 700종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자나무가 여기에 속하고, 교내 캠퍼스에도 관상수로서 꽤 많이 재배되어 있습니다. 메자나무과, 그 다음에 이제 메자나무 꽃을 조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놨는데, 외화피 3장, 내화피 3장, 그리고 이제 안쪽에 수술을 달고 있는 여기 기부에게 이제 엔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술에 해당되는 게 6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웅회가 발달한 게 있고 진짜 수술이 발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무배수로 되어 있고 꽃은 이제 암술은 하나로 유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장과상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고요. 이제 일본 매자나무도 국내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학교 캠퍼스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든지 색이라든지 잎이 훨씬 이제 작고요. 삼지구엽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식물도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이제 한약재로 강정제로 많이 이용했던 식물 중에 하나이고, 꽃은 이거는 이제 주로 사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외합피가 4장, 내합피가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에서 4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술도 이제 4개고, 시방은 일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술 4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피가 이 낭을 이루어서 이 수술 부분을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거가 발달되어 있고 이 거 부분에 주로 이제 꿀을 저장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계령풀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화피는 사무배수로 이제 구성 또는 사의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는 꽃받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피라고 부르는 게 꽃받침이고 꽃잎은 태화되어 있습니다. 꽃잎은 태화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 지금 이제 이 수술들이 이제 안쪽에 여러 개가 이제 발달되어 있고 심피는 이게 이심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꽃잎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이 수술 아래쪽에 이게 태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라고 보는 거는 꽃받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꽃받침이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깽깽이 풀도 여기에 속하는데 요거는 이제 화피가 3+3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 6장에 암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술이 길조각에 이렇게 이제 들창문처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열리는 게 또 매자나무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열매는 이제 삭과상으로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관상수로 재배하는 여기 우리 바로 하나과학관에서 고대 병원 가는데 오른쪽에도 크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남천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남천도 지금 수술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피가 3+3에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술이 하나예요. 또 이제 꽁어다리 아제비라고 하는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화피라고 우리가 보는 거는 원래 꽃받침이고 여기 수술 아래쪽에 여기 남아 있는 게 이제 화피 꽃잎이 변형된 그룹이 변형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6개 화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술과 여기 꽃받침 사이에 꽃잎이 흔적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꽃잎과 꽃받침이 구별이 안 되고 서로 이제 꽃잎의 기능을 꽃받침이 하고 꽃잎은 태화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꽁어다리 아제비 이제 열매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식물 중에 하나인 미나리 아제비목의 기저식물 중에 하나인 이제 미나리 양귀비과인데 양귀비과의 특징은 뭐냐면은 꽃이 사수성이에요. 일단. 사수성이고 열매가 포공성 삭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여기 이제 애기똥풀 같은 것도 미나리 아제비과이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줄기나 잎이나 이런데 락티스퍼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즙을 분비하는 유즙 세포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유즙을 분비하기도 하고 빨간색 유즙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귀비 같은 거는 흰색 유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꽃은 사수성이고요. 수술이 많고 이 개양귀비도 마찬가지로 꽃은 사수성으로 되어 있고 수술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시방은 하나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양귀비도 그렇고 양귀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스 동양양귀비 마찬가지로 이제 꽃이 큰 것 같은데 실제 꽃잎을 보면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이 많고 여기에 이제 흠집을 내 가지고 양귀비를 채취하기도 하고 하죠. 요거는 이제 호주의 양귀비 재배 농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용 양귀비의 전 세계 수요의 거의 한 80% 정도가 호주에서 생산됩니다. 호주 중에서도 이게 이제 마약성이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제한된 지역에만 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타스마니아입니다. 호주의 타스마니아라는 섬에 가면은 타스마니아가 이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섬 쪽에 라이선스를 주어가지고 농민들하고 제약회사가 계약 재배를 해요. 이게 이제 양귀비가 한창 꽃필 때고, 이제 고추 구조는 아까 양귀비과 식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흰 두메 양귀비 하는 이제 백두산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많이 재배하는 캘리포니아산의 캘리포니안 뽀삐라고 그래서 금령화 종류도 같은 이제 양귀비과 식물이고, 우리나라 이제 금낭화도 원래 양귀비과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금낭화는 우리가 이제 고추 구조를 조금 보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이제 주머니 같은 2개의 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꽃잎은 여기 지금 수술이 여기 암술대가 있고, 암술은 이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이 6개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개가 이쪽에 모여 있고 3개가 이쪽에 모여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뭐냐면은 외하피, 요게 그러니까 포라고도 하고 외하피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내하피라고도 하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양귀비꽃의 하피가 4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외하피 2장, 내하피 2장에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좌우상층 꽃 같은데 보면은 양귀비꽃과 같이 사수성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흰금낭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현호색 종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꽃이 좌우상층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고추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꽃잎 부분이 갈퀴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갈퀴현호색이라는 종류이고, 이제 개불주머니 또는 산개불주머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식물이 미나리아 아제비과 식물인데, 미나리아 아제비과 식물도 마찬가지로 하피는 내하피와 외하피 구별이 잘 안 되고 수술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씨방이 여러 개가 골돌과의 형태로서 이생심피로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미나리아 아제비과의 기본속인 미나리아 아제비 보면은 화피들이 여러 장이고 수술 많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암술이 이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고추 뒷면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꽃받침이 발달 분화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꽃받침이 분화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수초꽃도 마찬가지이고, 복수초꽃도 꽃받침이 뭐 8장인 것도 있고 5장인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을 우리가 이제 달리 불리기도 하지만은 화피가 여러 개이고, 그 다음에 수술 여러 장이고, 이생심피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새복수초인데 마찬가지고, 이제 열매가 익으면, 열매가 자라면은 각각 골돌과로서 하나씩 벌어지는 골돌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열매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노루기 헤파티카 속도 마찬가지예요. 화피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수술 여러 장이고, 심피도 이생심피로 여러 개가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아네모네 우리가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고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네모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속하는 아네모네 종류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꿩의바람꽃은 아네모네 속에 속하는데, 이것 화피가 여러 장, 수술 여러 개, 이생심피 여러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람꽃 종류들 마찬가지, 들바람꽃, 새바람꽃, 그리고 호라비 바람꽃, 뭐 그 외에 해리바람꽃, 이거는 이제 나도바람꽃, 이거는 이제 나도바람꽃 종류이고, 만주바람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산속이라고 부르는 모데미풀도 마찬가지로 꽃주 구조는 완전히 이제 오합피인데 포가 바로 밑에 이제 포엽이 발달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 메가에란티스 모데미풀 속은 개통학적으로는 꽃의 모양은 색깔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금매화 속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금매화와 가장 유사하다. 분자생물학적으로도 금매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꿩의다리라든지 또는 뭐 할미꽃이라든지 할미꽃도 잘 보면은 안쪽을 보면은 여기 이제 화피 안쪽에 많은 숫자의 수술들이 있고 많은 암술들이 모여서 이게 이생심피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발달돼서 우리가 이제 할미꽃 씨앗으로 발달을 하죠. 메발톱꽃도 마찬가지로 5개의 외화피하고 안쪽에 5개의 내화피가 있는데 5개의 내화피가 주머니 모양으로 발달을 하고 거기에 긴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특징적으로 꽃이 이제 아름답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본 구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술이 많고 또 암술도 이생심피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들이 미나리아 아제피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 메발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투구꽃도 마찬가지예요. 투구꽃도 열매가 이제 골돌과로서 여러 개로 구성이 이 암술이 되어 있고 그 꽃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외하피, 내하피 그다음에 이 내하피 속에 수술이 쌓여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여기 이제 수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생심피로 여러 개의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뭐냐면은 내하피가 두 장으로 태화되어 있어요. 태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 모양으로 이제 외화피가 왼 위에 하나, 아래쪽 둘, 그 다음에 옆에 둘 해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원래는 외화피고 내화피는 태화되어서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투구 밑에 2개의 내화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클레마티스도 마찬가지고 하피가 여러 장이고 수술도 여러 개고 암술도 여러 개가 이생심피로 존재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종동쿨무리도 다 마찬가지고 또 이제 동은나물 종류 그다음에 동은나물 종류도 수술이 많고 암술들이 이제 골돌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씨를 방출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라눈쿨랄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테알리스, 사비알리스, 트로코덴드랄리스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을 살짝 먼저 살펴보겠어요. 프로테아 목에는 아까 영과의 일속이종밖에 세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연이 널리 이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즘나무과의 일속 7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테아과의 68속 4,359종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테아 속과는 전부 다 호주 대륙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쪽에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생종은 볼 수 없고 자생종은 영과 그다음에 이제 널리 재배하는 버즘나무 종류들이 있습니다. 나도밤나무 목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나도밤나무 한 종만 볼 수 있습니다. 영과는 전부 다 수생식물이고 그리고 이제 잎이 방패 모양으로 생겼다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모여서 하나의 경과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랄까 리셉테이클 안쪽에 열매가 이렇게 엠베딩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 리셉테이클 안에 연실들이 이렇게 엠베딩 되어서 하나씩 달려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꽃잎 많고 수술 많고 그래서 아직 오아피군까지는 가지 않은 이제 기저분류군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을 재배하는 곳들이 꽤 많고 연못 어디나 가서 보면 이제 연이 보이는데 화피 수는 많고 수술 수도 많고 그다음에 심피들은 하나의 화탁 속에 여러 개의 심피가 넣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연실로 발달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과상으로 열매는 여러 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플라타네이스는 우리는 이제 버즘나무라고 이제 주로 부르는데 왜냐하면 줄기에 희끗희끗한 버즘같이 핀다고 그래서 이제 버즘나무 또는 이제 플라타너스 속명 그대로 플라타너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잎이 장상복엽이고 화서가 두상화서상으로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열매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열매죠. 열매 하나 하나가 여기 지금 암술대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밑에 많은 털을 발달시키는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암꽃이 이렇게 발달한 거고 숫꽃은 수술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양버즘나무라고 해서 하나의 화서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리는 게 있고 그냥 버즘나무라고 해서 하나만 달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남반부로 가면은 이 프로테아 종류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꽃도 화려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화훼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꽃을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요. 꽃이 화려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요 군 중에 하나가 해양목목입니다. 해양목목은 여러 개의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화서를 이루는데 주로 이제 꽃은 삼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술 3개, 그 다음에 수술 바깥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열매가 익으면은 암술대 3개를 볼 수가 있고 삭과로 벌어지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북살리스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네라목 플러스 딜레니아 목을 핵심 쌍떡잎 식물이라고 부른다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쌍떡잎 식물로 갑니다. 핵심 쌍떡잎 식물 중에서 구네라는 꽃잎이 태화된 군이에요. 그래서 꽃잎이 얼마를 기본으로 하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오하피군입니다. 그래서 꽃잎 꽃받침이 5 또는 4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는 군이 곧바로 이 오하피군이에요. 그래서 이 오하피군 그다음에 구네라 목은 구네라 플러스 이제 광역장미군하고 광역국화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장미군은 다시 아까 뭐냐면 버무기목 플러스 포도목 플러스 장미군으로 구성됐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버무기목입니다. 이제 버무기목에 속하는 식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는 이제 다육성 식물, 우리가 봄에 돌나물을 먹기도 하는데 이 돌나물과 식물들하고 그 다음에 버무기과 식물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식물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수나무과 식물이라든지 굴거리나무과 까치밥나무과 개미탁과 혈이나무과 작약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과들은 종수가 별로 몇 개 되지 않아요. 이제 몇 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룹들은 조금 쉽게 넘어갈 거고 주로 돌나물과하고 버무기과를 위주로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시프라갈리스의 개통도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고요. 삭시프라갈리스를 디파인하는 이 버무기목을 디파인하는 시나포모피라고 하는 거는 베이지 픽스드 앤서예요. 그러니까 앤서하고 이 필라멘트가 옆에서 붙거나 또는 뭐 중간에서 붙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밑에서 붙는다. 이게 이제 베이스 픽스드 앤서예요. 이 특징을 공유합니다. 물론 이제 베이스 픽스드 앤서 중에 다른 전염 분류군이 다른 군에도 존재하지만 이 연관된 군에서는 그러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냐면 CAM 패스웨이의 기본이 되는 이 크라술라세아에 대한 얘기예요. 이 크라술라세아에는 주로 서큘런트 플랜트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고
CAM 포토신테시스를 하는 식물군이다. 여러분들 광합성에서 C3 플랜트, C4 플랜트, CAM 플랜트 배웠을 거예요. 이 CAM의 약자는 크라술라이 AC의 약자예요. 돌나물과의 C하고 그다음에 애시드의 A하고 그다음에 메타볼리즘의 M자를 딴 거예요. 크라슬라세안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갖는 광합성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생심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골돌과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피는 5장, 그다음에 꽃받침 5, 꽃잎 5.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5하피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앤서는 5+5 또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이노에시움은 5개가 대부분이고 이제 대부분은 시방 상위인데 시방 중위인 것도 일부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돌나물과 식물들의 여러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에 서큘렌트다. 그래서 잎이 다육성으로 발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크라술라세안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해서 광합성을 한다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밤에 CO2 기공을 열어서 CO2를 받아들여 가지고 말릭 애시드와 같은 C4 애시드로 저장을 해 놓았다가 낮에 기공을 닫고 결과적으로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의 C4인 말릭 애시드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았던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켈빈 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그런 패스웨이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들레아라는 식물인데 두들레아도 크라술라세아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에키베리아라든지 또는 이제 크라술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크라술라 식물들은 이런 형태의 꼬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돌나물인데 돌나물의 잎은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한 다육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구조를 보면은 꽃받침 5장, 그 다음에 꽃잎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은 5+5에서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피는 5개가 이생심피로 존재하고 시방상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돌나물과의 기본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돌나물 지금 이제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가는데 꽃을 보면은 이게 돌나물과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버무기과 식물인데, 버무기과 식물은 과거의 버무기과하고 지금 현재의 버무기과는 많이 다르고요. 버무기과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봄에 이 괭이눈 종류들입니다. 뭐 괭이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꽃은 이게 화피는 이거는 사수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8개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피는 2개 또는 그 이상이 이생심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돌단풍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돌단풍은 화피가 5배수로 되어 있고 내화피 5배수, 그 다음에 수술 5장, 그 다음에 심피는 2개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돌나물, 이게 돌단풍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암술은 이생심피인데 2개만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광역 장미군으로 가가지고 이제 버무기목 플러스 포도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포도목 플러스 이제 장미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포도목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포도목은 포도과가 여기에 속하고 14속 910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꽃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데 이 녀석들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꽃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열리고 나면은 뚜껑같이 홀라당 화피가 벗겨져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암술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노베이션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 사람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특성을 가진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씨방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 먹다 보면은 많으면 4개까지 씨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 씨 없는 포도도 있고 해서 씨의 숫자가 보통 줄어들죠. 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뭐냐면은 왕머루의 꽃인데요. 여기 이제 꽃이 열리고 나면 그러니까 화피가 없어요. 그냥 수술과 수술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그 다음에 암술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덩그러니 있고 그래서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꽃이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홀라당 열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수술이 자라면서 이 녀석들을 탈락시켜요. 수술이 자라면서. 그래서 이게 수술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화피는 덜러덩 떨어져 나가고 수술만 이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수술은 5개인데 꽃에 따라 6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래서 포도목하고 버무기목하고 포도목의 주요 특징을 이제 주요 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군으로 가는데 이 장미군은 크게 이제 슈퍼 에스테리딜은 딜레니아 목 플러스 그 다음에 삭시프라갈리스 바이탈리스 이 딜레니알리스는 실제로는 슈퍼 로지디하고 슈퍼 에스테리디의 사이에 있는 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슈퍼 에스테리디에는 아까 기저분류군인 버무기목하고 포도목 플러스 장미군으로 되어 있다. 근데 장미군은 크게 여기 콩군하고 그 다음에 아욱군으로 구성된다. 콩군의 8개 목, 아욱군의 8개 목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장미군 클레이드는 콩목, 콩군에서 8개의 단계통군으로 구성이 되고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COM 뭐냐면 남가세목에다가 그게 이제 뭐냐면 기저분류군이고 그다음에 COM 클레이드라고 해서 셀라스트라엘리스 노박동쿨목의 C자하고 대극목의 말피기목 또는 대극목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대극과가 여기에 속하니까 우리나라에 말피기과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극목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말피기알리스 M 그 다음에 괭이반목에서 O 이거를 따서 COM 클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콩목, 장미곡, 방목 그 다음에 참나무목은 질소고정 클레이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콩뿐만 아니고 프랭키아라는 세균하고도 같이 라이조비움 박테리아와 뿌리옥을 형성하는 콩목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목 중에 방목 중에 참나무목 중에 일부 과들이 이 프랭키아 세균들하고 질소 고정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질소 고정 클레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클레이드에 속하는 것들이 다 질소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제네릭 메이크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질소 고정을 하는 세균들과 공생하는 과는 9개과 정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질소 고정 클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질소 고정 클레이드가 계통학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군인지 알았는데 분자 마커들을 가지고 계통수를 그려놓고 나니까 이 질소 고정 클레이드가 그러니까 질소 고정을 하는 9개의 과가 다 이 하나의 클레이드로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는 유전적 시스템이 그러면은 질소 고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클레이드에 속하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질소 고정 클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비드에 대한 이제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